자, 이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건 맞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댓글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미일 삼각동맹은 반대하는데 한미일 훈련은 매년 진행하는 거고 자기도 이제 군대 갔을 때 다 참여했었다. 그럼 이 훈련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궁금합니다. 연례적이라는 것이라고 하면 늘 정당하고 합법적일 수밖에 없는가? 이거 설명을 중요한 주시죠.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프리덤 실드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자세히 네. 해야 될 텐데 우선 이름만 잠깐 거론하고 그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것의 문제가 뭐냐를 한번 살펴보죠. 프리덤 하면은 이제 미국이 이라크 전쟁 때도 프리덤 파이터라는 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프리덤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이 세계와 공유하는 가치다를 내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유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런 인연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자기의 정치 신조로 삼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다. 아까 그랬었잖아요. 네? 미국에 충성한다, 일본에 충성한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 자체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이 소위 자유진영 이런 표현 썼잖아요. 네. 과거에 냉전 시대에 자유진영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이에요. Holy War. 성전이다. 성전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침범할 수가 없고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국제 정치의 윤리학적 토대까지 갖춘 그런 개념이에요, 첫째. 종교군요, 프리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종교 전쟁이기도 한 거니까. 네네. 그 종교 전쟁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뭡니까? 선과 악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선이고 저건 악이다. 네. 악의 축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것이고 인류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요. 사실 깊게 들어가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리덤, 자유 이런 말을 그냥 정치적, 사상적 용어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깊은 뿌리가 있는 십자군적 의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진격에 어떤 거침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총동원 네네. 시스템이요. 네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쉴드라는 말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게 돼버렸죠. 왜 이렇게 쉴드를 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공격 전쟁이 아니고 방어 전쟁이라는 걸 부각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진영이 위협받고 있다. 인류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네. 인류의 가치 동맹을 세워야 된다. 가치 동맹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유일한 대책이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름은 그런데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 그런데 좀 이따 얘기 드리지만 먼저 딱 하나 얘기하자면 이게 정복 전쟁이죠. 정복 전쟁. 네, 그래서 점령하고 정권을 교체하는 뭐 이런 건데 그 이전에 그러면 통상적이고 연례적인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정당하냐? 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통상적이 연례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첫째 왜 연례적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군산복합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게 무기시장 전시회예요. 근데 이 무기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첨단 무기가 한번 같은 영역에서 하나 뜨면요 다른 모든 무기가 고물이 돼요. 네. 순식간에 고물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정보기 하나만 생각해도 과거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게 중동 전쟁이나 중동의 긴장이 높아졌을 때 어떤 경우에도 팔지 않았던 그 이 정보기 하나를 에이와크 뭔가 좀 번호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를 이란에 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레이더에도 걸리지도 않고 네. 전 지역 전체를 딱 정보기로 파악할 수 있는 이게 뜨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보전이 기본인데 그 정보가 장악되면 상대방은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팔기 시작하면서 이 첨단의 단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위력을 보면 그 해당 국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력을 다해서 그걸 사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험장이죠. 네. 그러니까는 전시장이네요, 전시장. 그렇죠.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전시를 네. 해야 된다. 연례 전시장이었네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미국 무기 수입 1위 국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7, 80년대에는 중동이나 중남미가 1위를 했는데 네네.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 단연코 1위예요. 아.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게 이제 군산복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자본주의 전쟁경제 체제의 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례적이고 통상적이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군산복합체의 무기 시장에 대한 확대 재생산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건 뭘 또 우리에게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국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그걸로 탕진된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거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무기만 파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죠. 또 여기 훈련하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병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떤 한 전폭기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100만 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네. 근데 국민들의 평균 GNP를 1원이라고 생각하면 딱 돼요. 아하. 그럼 100만 원이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 100만 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부속품부터 시작해서 생산 시스템 모든 것과 이 기기를 훈련하고 하는 훈련 모든 것과 이거를 하려면은 이거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 구도 속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 여기에 다 연계되는 그런 무기 체제가 하나가 뜨면 고급한 무기 하나가 뜨면 나머지 여기에 이 계통의 무기는 고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연동하려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다 바꿔줘야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어떤 이 전쟁 발발의 지점을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 그렇군요. 그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어디가 도발하고 있느냐 하는 개념이 언제나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 남북 군사 합의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 바다 어디서든지 간에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군사 훈련 이걸 좀 규모를 축소해 왔단 말이죠. 지난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다시 지금 이제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확장되는 거죠. 네, 기동 훈련이라는데요. 근데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혹시 아세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왔죠. 그 긴장이들이 괜히 갔다 왔네. 아, 질문 받고 싶지 않은데 괜히 갔다 왔어요? 근데 군사작전을 네네. 하게 되면 거기에 작전을 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예. 뭐 이제 이 병력 자체의 말하자면 군사력을 신장한다, 또 무기에 대한 숙달도를 높인다, 그다음에 명령 체계를 정비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내부 훈련이 아니고 가상적을 상대로 했을 때에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그러한 적대 상대를 설정해 놓고 할 때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뭘까요? 점령이죠, 점령. 아니죠. 점령은 뭐 그럼 침략이 되는 거니까 네네. 훈련의 목적 이게 뭘까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약한 고리를 찾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면 탐색전이네요. 쓱 움직이면 상대방이 여기 반응을 안 하면 그거 허술한 것이죠. 뚫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훈련을 허점을 하면서 찾는 거다. 움직이면 상대방이 어떻게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상대방도 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북은 정말 힘든 거죠. 네. 비교해 보자면은 이 국가의 역량 자체에 단위가 다른데 네네. 이거를 이제 대응하려고 한다면은 일종의 재래식 무기 체제라고 하죠. 컨벤셔널 웨폰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이 컨벤셔널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이라는 개념으로 번역이 되지만 재래식이라는 게 옛날 거 후진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첨단 디지털 시스템 말고 하는 거죠. 지상 병력까지 네. 생각하는 건데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핵 개발이 나온 거죠. 네. 북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북의 입장에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건에 있어서 우발적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대응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근데 이쪽에서는 이쪽의 훈련 장치도 보지만은 상대방의 대응도 민감하게 보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 작전은 만일의 경우에 어디가 아하. 어느 지점에서 취약점이 생겨서 전쟁을 했을 때 거기가 맹공격을 당한다면 뭐 이런 것도 다 체크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잽을 날리면 어떻게 나오지? 어퍼컷을 날리면 어떻게 나오지? 다 이게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한쪽만이 아니라 양쪽 다 남과 북의 이 민족적 단위에서 보면은 엄청난 이 피를 토하는 전쟁 연습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전쟁 발발 이전의 전쟁 체제예요. 그리고 전쟁 체제를 가동하는 것은 일종의 총동원 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조화시키기 때문에 그 구조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지불한 비용 자체가 엄청난 고단이죠. 네. 그리고 이걸 정당시키는 게 아까 성전이라고 했지만은 저쪽에서 행위는 언제나 도발이고 악이고 이쪽에서 행위는 언제나 예. 선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이쪽의 도발은 전부 다 말하자면
정당한 방어가 되는 네, 시기 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토대가 쌓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네. 통상적이고 연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견해, 논지, 시스템이 축적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이라고 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축적되어 가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 통상인가 어떻게 하겠어? 한번 전쟁이 통상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전쟁 전쟁이 체제가 되겠네요. 평화 체제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전쟁 전쟁 체제를 체제나 강화시키는. 전쟁 장비가 더 계속해서 전혀 저항받지 않고 예. 쌓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 군대 있을 때는 했어. 뭐 문제야 뭐가. 네. 실제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얘기야? 라고 네, 하는데 네, 네. 얼마나 우리가 엄청난 걸 뺏기고 있는가. 아하.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가. 예. 이 토대 위에서 이 훈련이 가능한 것이지 이 통상적 연례적인 형태의 무기 시스템이 축적 없이 지금과 같은 대규모 훈련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네. 지금의 이 무시무시한 이러한 전쟁 시스템의 발동은 바로 통상적인 평소의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됐기 때문이다. 예. 이 시스템을 뒤흔들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쉽지 않다라는 예. 질문 제기가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